좋다 나쁘다가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을 내가 잘라서 하나를 취한 다음에 이것이 온전한 생각인 것을 믿고 평생 사는 고통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매번 제가 올라올 때마다 늘 강조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기본 교법입니다.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교 공부의 교학의 모든 대상은 오직 내가 쓰는 마음 하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의식의 대상이 되는 외부의 일에 끄달려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전공이 유식인데 유식은 오직 식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식은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감각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의식화하고 더 깊이 아주 깊은 곳에 저장하는 것은 저장식, 아래여식이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의식을 쓰는 구조는 육식까지 분별되어진 식, 분별식이라고 부르는 전호식, 의식을 쓰는 것입니다. 의식을 쓰는 것은 그 밑에 기저에 뭐가 있냐면 말라식이라는 게 있는데 말라식은 나라는 생각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한 것에서 생성된 식을 모두 마음속에 저장했다가 그때마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그 의식을 꺼내서 비슷한 행식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의식의 핵심은 뭐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있는 무의식 안에 도저히 이게 언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지도 모르는 깊은 심의식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각했는지,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지, 내가 어떤 책에서 눈으로 본 것인지, 어떻게 냄새를 맡거나 경험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저장돼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이 반복적인 행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상의 진리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 전체의 어떤 교법에서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 문장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좋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법사가 돼서 수업을 하면 이것은 주관식 시험에 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 불멸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 불멸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긴 세월 동안 형태를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 성질이 고유하거나 그리고 우리 의식처럼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까? 상상도 못했죠, 사실은. 요즘 세상에 정치적인 그런 큰 이벤트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무상입니다. 마치 안 그럴 것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무상함에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고통이다, 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문 고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인도말 두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진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로 번역이 될 때 그러니 결과적으로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더라 해서 괴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한자 고자 한자를 번역을 해서 일체는 개고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주세요.
일체 계고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것도 맞지만 근데 그 본질은 뭐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를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일체 계고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고를 네 가지고 일단 말씀을 합니다. 생로병사요. 태어나서 시간순으로 연기적으로 겪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이다. 그 뒤에 네 가지를 더 보태서 팔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것이 뭐냐면 애별이고요. 애별이고는 우리 흔히 이제 뭐 국어 시간에도 이런 식의 번역으로 배웠는데 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더 그 카테고리를 좀 확장시켜서 좋은 것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증 회고요 하는 것이 여섯 번째인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늘 맞닥뜨리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밀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는 즉 우리가 분별하는 가장 큰 카테고리인 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마와 루빠, 이름과 형태. 우리는 이 이름과 형태로 머릿속에 저장을 개념을 해놨다가 그 다음 일으키는 분별이 첫 번째 가장 큰 건 뭐냐면 좋으냐 나쁘냐입니다. 길다 짧다, 앞이다 뒤다, 새 것이다 낡았다. 모든 이분법적 사고를 내 분별식으로 잘라서 내가 자르는 겁니다. 내가 좋다 나쁘다가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을 내가 잘라서 하나를 취한 다음에 이것이 온전한 생각인 것을 믿고 평생 사는 고통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시 설명하면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거, 미운 거는 밀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좋은 거, 나쁜 거를 합치면은 전체가 내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되고 바라는 것이 되고 욕망하는 것이 되고 부득이요 바라는 것이 돼 결코 다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부득고입니다. 즉 우리가 고통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된다 라고 해서 무상하고 고통스럽다 라고 교학을 발전시켰지만 마음고구를 계속 해온 불자들이 어떤 지혜를 갖게 되냐면 결국에는 좋은 것을 얻는 것도 내가 일으킨 마음이고 미워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내가 분별해서 만든 마음이고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완전히 가지거나 밀어낼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구하는 바가 생긴 것을 완벽하게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고는 무엇인가를 이분법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를 취하는 데서 시작된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어떤 것을 취해서 내 마음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맞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왜? 무언가의 본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내가 분별한 내 분별식으로 잘라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반쪽짜리를 온전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비교적 잘 열심히 노력해서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내가 쓰고 있는 의식이 완벽하다, 옳다, 맞다, 이것이 진리다 라는 생각은 조금씩 여지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맞거든? 그럴 수 있겠네 라면 끝날 일을 이게 맞거든?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투쟁이고요. 투쟁이 심해지면 그냥 저걸 치워라, 없애라, 죽여라.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화합하고 타협하고 감싸 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의견 대립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은 미디어가, 개인 미디어가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누구나 휴대폰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 보통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근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성향을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몇 번만 클릭을 해도 자기가 좋다, 옳다, 맞다,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한 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유튜브를 딱 사용해서 처음에 몇 번만 관심 분야 클릭을 하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형성을 해서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해. 지금 나왔죠. 이거 좋아해. 아, 이 사람은 이거 믿어. 이 사람은 이쪽에 편향성이 있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원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시각 활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던 것도 계속 보다 보면 옳은 걸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의견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가 되면은 괜찮은데,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면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그리고 내 의사 표현의 대부분을 그 의식, 왜냐면은 눈으로 보고 소리가 나니까 귀로 들었기 때문에 안식, 이식이 발생하면 이것은 내 마음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신념화된 것은 바로 신구의 삼업으로 계속 행동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회가 있다 없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심지어는 법납이 아주 높은 스님들하고 스님이 아닌 분들하고도 막 인터넷에서 대립하고 막 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제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게 있냐 없냐로 떨어지면 이미 불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성질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잘라서 선택하는 개념일 뿐이지 이 성질의 진실상을 절대로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부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싸우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내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은 그 마음을 일으킨 내 자리에, 내 집에 불을 지르는 거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만약에 불교를 믿으면서 윤회라는 것의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어떤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윤회는 반드시 까르마론, 업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 업설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일찰나 신구의 삼업이 끊임없이 의식을 일으키면서 반복하면서 형성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를 믿고 살아가는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일찰나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서 알아차리고, 외부 대상이 어쩐다 저쩐다는 분명히 분별해서 얻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목숨 걸고 투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아무리 큰 일이 나고 세상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마음에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분별을 일으키는 사고가 끊임없이 분별을 일으켜서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러니 어느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것, 어떤 외부의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차리고 있는 것. 불자가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첫 번째, 이분법적인 사고로 고통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이해하는 것. 두 번째, 내 마음이 어떻게 그 분별을 쓰고 있는지를 내가 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하는 것은 내가 정확히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서 그때마다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때마다 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연말에 너무너무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잠깐 잊혀진 게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 작가를 한 명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일본은 노벨 문학상 작가가 이미 2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에 겐자부로 2명이나 노벨 문학상을 탔기 때문에 저는 내심 되게 아쉬웠던 것은, 대중문화의 기본은 스토리텔링인데 작가, 문학, 기본적인 텍스트에서 노벨 문학상을 우린 탈 수 있을까? 이런 막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줘서 너무너무 기뻐서 기쁘다 이랬는데 그 뒤에 너무 큰 정치 이벤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묻혀버렸습니다. 한강 작가 시가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이라는 시인데요.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지금까지 한강 작가가 소설은 많이 냈는데 시집은 정식으로 단행본으로 나온 건 이 시집이 한 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강원 2학년 때 여름방학에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반가워서 한 권 샀습니다. 이 시에서 보면은 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에, 그 김이 사라지는 것의 무상성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미지적으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밥을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먹었다라고 종결한 것이 참 깔끔하게 느껴지죠. 다시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반복하자면, 이 세상은 개념이나 이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사건과 현상이 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꽃이 피는 현상이 봄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이니까 추운 게 아니고 추워지면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우리가 절에서든 어디서든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밥을 떠먹는 행위를 종결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어떤 불자적인 불교적인 교학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신구의 삼업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약막작 중성봉행이요. 흔히 하는 제약막작 중성봉행의 선한 그런 의도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유식의 구조에서는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내가 듣는 사고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사고의 뿌리를 끊임없이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연말 연시에 되게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시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구정이고,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되더라도 마음을 늘 고요하게 자기 자신 잘 알아차리시고 불자다운 삶을 살기를 제 비구재현이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